이번 주 대선 슈퍼위크가 열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분은 대선이 아닌 도지사 재선 출마를 밝히셨어요. 취임 3주년을 맞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취임 3주년 맞이하셨죠? 예. 그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방정부를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년, 이제 딱 내일이면 3주년 되는 날인데,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나 균형 발전, 그 지역이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지방화가 되셨어요. 네, 예. 자, 3주년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예. 보니까 거의 절반을 청년 문제에 쏟으셨더라고요. 네네. 요즘 정치권 온통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인가? 그런 연장선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치권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요구,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청년층의 지지를 어떻게 획득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청년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매년 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전입되는 20, 30대, 예.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체 연령으로 합하면 오히려 내려가서 이제 40대 이하는 지역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더 많아서 한 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8만 8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갔는데 네. 경남만 해도 20, 30대가 작년 한 해 동안 1만 8천 명이 넘게 빠져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갔네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런 지역으로 이런 상황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할까? 네. 생존이 가능할까? 이런 좀 생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생존의 고민. 경남만의 문제겠습니까? 예. 더 열악한 지역도 많죠. 예. 그렇다면 그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청년이 머무르는 경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년 지금 경남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경남연구원하고 함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60% 이상이 일자리 문제고요. 예. 두 번째가 교육. 예.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신의 일자리를 전환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직업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문제. 네. 세 번째가 주거, 그다음 문화 이런 순인데 결국은 이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수도권 청년들은 일자리를 생각할 때 잘 보시면은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 경기, 인천을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든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아, 교통이? 그렇죠. 이게 대중교통의 문제거든요. 광역 대중교통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창원에 있는 청년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알아본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나와도 집을 얻어야 됩니다. 방을 얻거나. 그러니까 통근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이 수도권에 비해서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 이제 제조업이 경남은 40% 넘는데 제조업은 스마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외에도 IT나 컨텐츠 분야 또 신서비스 산업 이런 분야 일자리를 좀 늘려야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말씀이 좋죠. 일자리 늘리고 주거 환경 개선하고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참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게 잘 될까? 하나씩 풀어 나가야죠. 네. 자, 청년들이 살고 싶기 위해선 불경 메가시티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광역 대중교통망이 결국은 불경 메가시티
더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일단 교통부터 뚫어야 메가시티가 되는 건가요? 생활권이 일단 하나가 돼야만 메가시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부울경이 예. 이제 800만 명인데 인구가. 네. 그동안에는 이제 각자 시도 단위로 뭘 해보겠다고 균형 발전도 하고 혁신도시도 하고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시도 단위로 혁신도시가 내려온 이후에도 한 10년 해봤는데요. 예.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수도권은 그렇죠. 이게 권역별로 묶여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예.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다 시도 단위로 뭘 해보겠다고 하니 예. 공모사업 하나,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를 경쟁을 해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시도 단위로는 애초에 이제 경쟁이 불가능한 거죠.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추려면 예. 최소한 부울경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생활권도 하나로 만들고 경제권도 하나로 만들어야 예. 청년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나고 일자리에 예. 그다음에 주거나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겠냐. 아하.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입니다. 호남은 호남권, 충청은 충청권, 대구, 예. 경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가야 될 트렌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그 부울경이다 이랬을 때 다른 어떤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협력 관계가 긴밀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되셨는데요. 네. 저희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기도 했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바로 만나 뵀는데요. 예. 인수위원회에 와서 메가시티를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뵀더니만 예. 아마 교수님도 기억하실 텐데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예. 7년에. 거기에 보면은 초강력 협력 메가시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서 5+2 광역 경제권으로 예. 이름을 좀 바꿔서 정부 정책이 추진이 됐는데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네. 그 정책을 입안하신 분이 박형준 시장이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어떤 분보다도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사 생활하시는 동안에 계속 드루킹 재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대법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셨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 이후에 정치권에 보는 세대 교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세대 교체냐 아니면 국민들이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정치 교체, 예. 좀 그런 좀 전반적인 혁신의 요구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는 정치가 그동안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들이 쌓여온 불만들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를 들면은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사실은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갈등의 용광로 의회를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갈등을 정폭시키는 정폭기 역할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정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확실하게 바꿔라라고 해서 드러난 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건 그렇군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은 또 여론은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결국 혁신 경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현 감사원장의 이 정치 참여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인데요. 예, 이건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우선은 권력기관과 이 대통령 정권과의 관계가 여전히 아직 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권력기관을 손에서 놓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권력기관의 수장은 권력기관을 오히려 이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다. 예, 만일 저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네. 성공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공이지 개인의 성공일지는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불행하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지사님. 예, 이렇게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도 이제 본격화됐어요. 예.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선언했고요. 예. 다른 후보와도 단일화 가능성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뭐 경선 좀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뭔가 좀 흥행이 될까요? 정치라고 하는 게 워낙 변화무쌍하니까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민심의 변화 속도라고 하는 것도 전하고는 좀 많이 그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SNS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민심의 변화 속도가 좀 느렸는데 지금은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또 빠르게 변화하는 게 민심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선이라고 하는 게 뭐 흥행이라고 하는 재미의 요소도 있지만 다음 정권을 누가 맡을 거냐, 누구에게 다음 정권을 맡길 거냐 하는 그런 정책 비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뭐 흥행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책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또 그것대로 성공한 경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 성공을 기대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